일제 강점기 시절이었던 1920년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난파 홍영우 선생께서 방금 들으신 이 곡 바이올린 독주곡 애수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인이었던 김영준 선생에게 이 노랫말을 의뢰하여 가곡 봉선화가 탄생이 됩니다. 1922년에 박태준 선생의 동무생각에 이 발표가 노랫말과 함께 있는 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봉선화의 원곡이 1920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곡의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곡 봉선화는 봉숭아로도 불리는데요. 봉선화는 한자어이고 봉숭아는 순우리말입니다.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 처량한 신세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애상적 멜로디에 섞어서 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민족의 노래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로부터 100년, 지금 우리는 한국 가곡이 탄생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곡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와주셨는데요.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자주 들르면서 친하게 지낸 어느 식당의 주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요새는 할머니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 아주머니, 누님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오랜만에 자주 들르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 식당에 갔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입이 막 그냥 이만큼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반갑다라는 뜻인데 삼척말로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바쁜데 어떻게 이래 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다른 서울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또 그 집을 가게 됐습니다.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잖아요. 자주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반갑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말라 이래 자주 와요. 삼척분들은 정말 그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반어법으로 하십니다. 대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오늘 첫 인사를 저도 삼척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이래 오셨어요? 여기는 이제 삼척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또 이 음악회를 보면서 일부러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삼척분들이 굉장히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상냥하십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전혀 동의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는 좀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고 좀 그랬죠. 옛날엔 그랬죠. 그런데 관광 도시가 되고 최근에 이르러서 삼척분들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손님이 가게에 뭘 사러 갔는데 물건 사러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식당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본지 그냥 고개 푹 숙인 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분이 뭘 사려고 그러다가 못 찾아가지고 물어보려고 딱 보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뭔 주인이 손님이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랬더니 이 소리 들었는가 봐. 주인 아저씨 여전히 이런 채로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값은 똑같아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우리 가곡이 탄생한 지 이제 100주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음악회는 전부 다 음악회예요. 그냥 가서 노래를
듣습니다. 가곡을 감정에 젖어서 그때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오늘 총 공연 시간이 100분입니다. 그 중에 해설반, 연주반, 전문용어로 물반, 고개반. 전국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가곡 전문 해설가 제가 진행하는. 근데 저한테 최고의 근데 사실은요, 저한테 우리나라 최고의 가곡 전문 해설가라고 얘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칭 지 혼자서. 근데 딱히 따지고 보면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게 이런 가곡 해설을 진행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아는 두 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강의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고 하여튼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일단 없습니다. 그런 가곡 전문 해설가의 해설을 곁들여서 우리 최고의 정상급 연주자분들의 연주곡을 감상하는 시간. 또 하나, 그냥 음악회는 음악회 듣고 끝나잖아요. 뒤에 관객들과 다 함께 소통하고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 이게 6회 시리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6번을 5, 6, 7, 8월 비우고 9, 10, 11 이렇게 하는데요. 이 6회가 다 다른 곡이에요. 다 다른 곡이에요. 오늘 10곡 한국 가곡 감상하시고 다음 달에 또 다른 곡에서 전체 60곡을 감상하시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곡을 총망라해서 이 6회 시리즈에 담았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의미이다. 이런 음악회가 없죠. 전국에. 어느 영화 대사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아마.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이 통닭인가 갈비인가. 지금까지 이런 음악회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해설 있는 가곡회를 직접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데가 전국에서 삼척시가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파이팅 잘했어요. 우리 예술의 품격이 높은 우리 삼척시를 이끌고 계시는 제가 오늘 첫 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특별한 의미의 해설 있는 가곡 음악회를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예의상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 삼척시를 이끌고 계시는 박상수 삼척시장님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또 이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문화예술의 정말 또 상당한 식견을 가지신 정정순 삼척시 의장님. 예, 오늘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클래식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최종훈 삼척시 부시장님도 오셨습니다. 본인이 당황하시네요. 우리 이 공연을 하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삼척문화원 최선도 원장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여기 많은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이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는 시간이어서 다른 분들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전부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공연 2-3시간 전부터 해서
제가 하는 거에 작은 일손이라도 보태주려고 우리 동창들, 우리 친구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 시작하기 전에 공연을 관람하는 방법에 대한 팁 두 가지만 아주 짤막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를 치는 요령인데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삼척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공연을 관람하는 수준이나 매너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 공연장이 떠나가도록 박수를 치지요. 거기다가 그냥 박수만 치나요? 우리와 같은 함성을 섞어서 박수를 치지요. 거기다가 그냥 금방 치고 마는 게 아니고 말릴 때까지 고마하라고 말릴 때까지 합니다. 연주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리고 연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꼭 삼척 시민들을 참고하셔서 박수를 우렁차게 우리와 같은 함성을 섞어서 그리고 고만치라고 말릴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팁, 어느 음악회를 공연장을 가더라도 사진 촬영 안 됩니다. 영상 촬영 안 됩니다. 전화기는 전부 진동벨 안내하잖아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공연 중에도 찍으셔도 되고 영상 찍으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단 프로 성악가 연주자분들은 동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는 이제 그분들은 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초상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초상권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찍고 마음 놓고 영상 찍어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음악회의 구성은 전체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해설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감상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부르는 시간, 거기에 서프라이즈로 다른 장르의 곡을 잠깐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페라일 수도 있고 뮤지컬일 수도 있고 팝송일 수도 있고 가요곡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뭘 준비했는지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주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 음악회는 전부 우리 삼척 출신으로 전부 우리 삼척 출신의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딱 테너 선생님 한 분을 못 찾았어요. 바리톤 선생님, 피아니스트 선생님, 소프라노 선생님, 진행자 전부 삼척 사람들인데 우리 테너 선생님을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동네 원주에서 빌려왔습니다. 원주 출신의 전문 사학가분이십니다. 차례대로 연주하는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곡 봉선화를 연주해 주셨었죠. 이분은 중앙시장역 새시민약국집 아들입니다. 바리톤 우종범, 정말 훌륭한 차세대 유망주인 성악가님이십니다. 진주국민학교 앞에 저 사직동에 제 삼척고등학교 후배 되시는 우동명 사장님 집 아들입니다. 그 우동명 씨 누님이 우리하고 동창이거든요. 그 친구 동생의 아들, 훌륭한 4세대 성악가십니다. 이분 정나진 건너풀 사람. 정나진 건너풀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부할 만한 재능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능기부는 안 맞고 자원봉사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있는 가곡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어서 이 두 여인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무트로 남자가 돈 벌러 나가요. 배 타고 멀리 제일 멀리 간 곳이 목포였습니다. 그 목포에 가서 일하고 틈나면 그 사모하는 여인이 보고 싶어서 목포 유달산 뒷산에 올라가서 월출봉에 올라가서 이 여인을 그리워합니다. 제주에 남아있는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연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제주도의 이 출봉에 올라가서 또 연모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다가 그 여인이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 설화가 있습니다. 비목 작곡가로 알려진 그 장일남 선생이라는 분이 황해도 해주 사람인데 6.25가 터지고 엄마가 준 금가락지 하나를 들고 겨우 천신만고 끝에 그 전쟁통을 빠져나와서 연평도에 기거를 합니다.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연평도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섬의 문학 청년을 만납니다. 이 문학 청년한테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제주도 방언과 한자가 엮여 있는 난해한 이 시가집을 발견하게 되죠. 그로부터 18년 뒤 1969년에 이분이 그때는 이미 작곡가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유명한 음악인이 되어 있던 당시인데 MBC 문화방송으로부터 신작 가곡이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곡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방송 작가였던 김민부,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다음 회차가 있을 겁니다만 정말 천재신이었던 김민부 씨한테 의뢰를 해서 노랫말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곡 기다리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바리톤 우정범 선생님의 연주로 들어보시겠는데요. 그 기다리는 마음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별하고 헤어지고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애절하고 절절했던 사연이 그 당시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고 불풀이 흩어지고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려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그 공감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공명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곡 중에 한 곡으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공의 노래. 함효영, 글 쓰신 함효영 선생이라는 분은 황해도 재령 사람인데 이분이 강릉 함씨가 있나요? 본관이 함씨 본관이 강릉이랍니다. 이분은 글 쓰시는 분이고 이게 이제 옛날 글로 된 이분이 글 쓰시는 분인데 인천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고 뭐 승방비곡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도 그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뭐 이렇게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27살 시절에 처음으로 강릉을 방문해서 자기 시조묘가 있는 본관의 고향을 방문한다고 갔다가 그 아름다운 경포 호수와 동해 바다를 보고 이 풍광에 놀랍니다. 그래서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사공의 노래를 글을 쓰지요. 이분 친구분이 홍남파 씨였어요. 그 홍남파 선생한테 의뢰를 해서 이 곡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이들의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되었죠. 이분이 본관이 강릉이 아니고 삼척이었으면 삼척 와서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광을 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가 나왔을까. 자, 이 지금 경포대 앞에 사공의 노래 시비가 있습니다. 이 시비는 함효영 선생의 셋째 아들 되시는 함태원 씨께서 만들었다고 하죠. 사공의 노래가 1936년에 나온 발표가 됐는데 홍남파 선생의 마지막 가곡이었습니다. 자, 이 두 곡을 우리 삼척이 낳은 차세대 최고의 유망주 성악가이신 바리톤 우정범 선생님을 모시고 이 두 연주를
듣도록. 혹시 아까 박수 치는 방법 말씀드렸죠? 우정범 선생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소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저 피아니스트 분은 아주 어린 그런데 우리 저 세시민약국집 아들 제가 만난 수많은 피아니스트 천재입니다. 천재. 모든 악보가 이렇게 좋은 김도 눈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악보의 삼도를 아주 노래방 기기는 쭉 낮아지잖아요. 그냥 천재예요, 천재. 이분을 소개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소프라노 최윤정 교수님, 이분은 이제 중견 성악가이신데요. 삼척 봉황천 출신입니다. 진주군학교 다녔었고, 이따 연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인사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뵌 게 한 13년쯤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현직 있을 때 어떤 음악회를 하고 그 음악회 끝나고 난 뒤풀이 자리에서 대화를 잠시 나누는데 식사하면서 노래를 너무 잘해서 미모도 너무 출중해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하는 거 보면 완전 이태리야, 이태리. 얼굴은 완전 서울이야, 서울. 근데 식사하는데 말을 하는데, 세상에 말을 하는데 말수가 똑같습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성춘.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회사의 많은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음악적으로 교류하는데, 이분 거의 조수미님 수준의 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척이 낳은 최고의 성악가 소프라노 최윤정 선생님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이, 여러분 다 아시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게 이제 옛날 그 책에 있었던 중국의 설도라고 하는 시인이, 여류 시인이 쓴 춘망사, 봄을 기다리는 노래라는 한시의 사수 중에 세 번째 있는 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뜻이 이제 그런 거죠. 여기 까만색은 이거를 직역한 것이고, 빨간 색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랫말입니다. 안서 김억 선생이라는 그 한문학자께서 이거를 번역했는데 원문보다 더 아름답게, 정말 우리말로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풍화일장로, 여기 제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몰라요. 이거 보고 있어요. 꽃잎은 바람이 시들어가는데 우리 언제 만날 기약이 없다. 안이불 맺을결 동심인, 사람 마음은 맺지를 못하면서 풀초 공결 비일공자 맺을 결자, 이거를 이제 삼척식으로 표현하면 헛되이 풀림만 맺는 고 한갑되이 풀림만 맺으련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삼척식으로 풀면, 니는 왜 쓸데없이 풀림만 맺으려고 그리나. 이 아름다운 한시를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하신 안서 김억 선생은, 김안서 선생은 수많은 한시를 번역을 했죠. 이 노래는, 동심초는 신상옥 감독이 만든 영화 동심초의 주제가로 가수, 대중가요 가수 권혜경 씨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러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그 뒤에 이게 한 가곡인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이 김한서 선생이 이 글들을, 한시를 번역을 하면서 본인이 낸 한문 한시 번역 시집을 내면서 이분이 극찬을 한, 천재 시인으로 극찬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황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설도는 중국 당나라 때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약 1200년 전에 만든 글, 우리나라 가곡 중에서 제일 오래된 노랫말입니다. 황진이가 우리 이제 기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기생하고는 그 당시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시와 예문은 팔되 몸은 팔지 않는 그런 분들을 예기라고 하는데 또는 악기라고 하는데 그 예기였던 설도 황진이 이의 시에 글을 번역을 했는데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디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치고 세상에 얼마나 그리웠으면 만나고 싶었으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 꿈에서라도 보려고 했더니 꿈길에서도 엇갈렸어. 그래서 같이 떠나서 일시동작 길에서라도 만나자 로중동이라 이렇게 애절한 여인의 심경을 그려놓은 이 김한서 선생이 자기가 쓴 글에서 이 황진이를 평하기를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재의 인물이고 고금의 독보적 존재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이 황진이는 남겨놓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당시 우리 그 송도 삼절이라고 송도 삼절 들어봤어. 다 들어봤어. 박연폭포 화담 서경덕 황진이를 칭하는 이 30년 면벽 수도를 해서 살아있는 부처님 생불이라고 일컬었던 지족선사를 유혹해서 타계시켰던 일화도 있고 그리고 화담 서경덕 선생을 유혹하려고 했다가 그분의 인품에 존경심을 갖고 스스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당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불세출의 여류 시인이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평양감사로 부임했던 백호 임재라는 선생이 이분이 황진이의 무덤을 지나가다가 동시대에 같이 지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나머지 제사도 지내고 글도 써서 바쳤다고 하는 그 유명한 시조 청초의 워진불 잔한다 누웠난다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다 잔 잡아 고날 리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그때 이 백호 임재라는 그 평양감사는 이것 때문에 징계받았습니다. 감히 4대 부지발에 그런 게 에피소드를 많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김성태 선생의 동심초라는 곡과 꿈이라는 두 곡을 바로 이분입니다. 삼철이 낳은 최고의 조수미급 최정상급 소프라노 최윤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브라보.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동학리 인사드립니다. 네,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내리에 있던 성당에 해서 운영하던 평화유치원을 장장 2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진주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됐는데요. 네, 삼척에서의 생활은 정말 너무나도 눈에 선하고 바로 엊그제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너무나 행복하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서울말로 좀 해보라니까. 그래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회사의 음악회를 주관을 하다가 갑자기 연주를 딱 두 곡을 끝냈는데 제가 잠깐 교수님 인사 말씀 잠깐 하시지요.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설명 그걸 부탁했더니 갑자기 당황하셨는가 봐요.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최윤정입니다. 이래놓고는 사장님이 갑자기 뭐라 말을 하라니까 내가 뭐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그날 내가 배꼽 받았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예. 뭐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배꼽 받았습니다. 우리 삼척이 낳은 최고의 우리가 서로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이 계셨는지 몰랐고 또 이분도 우리 고향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우리 삼척시를 운영하시는 많은 리더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중앙무대에서 정말 출중하게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성악가님들 음악하시는 분들이 자주 고향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우리가 다 같이 힐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고향의 딸 최윤정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삼척 출신의 음악가들 혹시 이런 노래 아시나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자 이 노래를 가만있어 봐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누님들인데 보기는 누님들이 안 계신데 아시네. 이분이 부르신 노래 중에 저런 게 있어요. 내 님은 누일까 어디에게 호반의 벤치로 아까 그 영화 주제가였던 동심초 불렀던 바로 산장의 여인 호반의 벤치 동심초 불렀던 이름 권혜경 1931년생 강원도 삼척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아버님이 삼척시 세무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 중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서울의 동부여상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은행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KBS 전속 가수 3기로 가수로 KBS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게 1956년인데 1957년에 산장의 여인이라는 히트곡을 내면서 전국의 최고로 유명 저하고 우리 친구들 탄생한 해하고 똑같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진미령. 이분이 아버님이 김동석 씨라는 분인데 여기 죽서루에서 저 장미공원인 쪽으로 50천이 우리 시내를 다 휘돌아 나갔었잖아요. 그거를 직선으로 뚫던 발파 공사하던 당시에 삼척 군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진미령 씨가 아버지 따라서 여기 가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본인 고향이 삼척이라고 계속 멘트를 하세요. 이분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일 겁니다. 바리톤 김관동 교수, 연세대학교 음대 학장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 분, 지금 은퇴하셨어요. 삼척중학교 나왔습니다. 삼척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만 얼굴 없는 가수. 바리톤. 아니 제가 현직에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는 음악 채널에서 제가 노래한
곡들을 여기다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한 6개월쯤 됐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조회수가 61만 회가 넘어갔더라고요. 얼굴 없는 가수. 지금 노래 같아요. 제가 6개월 만에 60만 회를 넘고 이러니까 저한테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이거 올리면 음원 수익 얼마 들어오냐고. 죄송하지만 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당연히 올린 저도 없고 아마 음악 채널에서 올린 분한테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 정확하게 룰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로는 이 원작자들한테 음원 수익이 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저 앞에 분들은 소개한 분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고 괜히 그다가 저도 한번 낑겨갖고 유명할 사람이라서 그냥 한번 낑가 봤습니다. 다니던 시절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어느 영화의 영화 주제가로 쓰였다고 곡은 너무 좋은데 클래식에서 배척받고 있는 곡이라는 설명과 함께 근데 그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지금 막 눈에 산하거든요. 노래를 피아노치면서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 근데 이분이 조남이 기억이 안 나요. 별명만 생각이 나. 성함은 선생님 성함은 기억이 안 나고 죄송스럽게도 제가 경망스럽게 제가 그 별명을 풍토꾸이라고 내가 별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이 노래가 1960년도에 국제극장에서 개봉이 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영화였답니다. 거기에 작곡하시던 김동진 선생이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클래식만 하는데 영화 음악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음악의 주제가를 만들었고 이 주제가를 이게 지금 누군지 잘 모르시죠? 최무룡이고 김진입니다. 우리 앞에 가다 보면 옛날에 제1극장 앞에 뭐 그림 그려서 영화 간판 붙여놓고 했잖아요. 그때 참 우리 빵떡 맞았었던 우리 미술 선생님 그분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조남이 생각이 안 나고 별명만 생각나요. 그렸던 영화 포스터 최무룡 김지미 주연의 길은 멀어도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극 중에는 김지미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거 나오죠. 김지미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당시 서라벌예술대학 학생이었던 박옥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박성년으로 나오는데 이 박옥년이라는 그 당시 서라벌예대 학생이 누군가 하면 고수염 기른 바리톤 김동규 선생의 어머니십니다. 이분이 그분이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면 그 아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런 87세로 TV에는 나오던데 뭐 지금 방송 찍은 지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소리도 곱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 당시에 김동진 선생이 가고파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게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이 영화 음악을 쓰고 난 다음에 온갖 네가 타락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영화 음악 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조금 이따 연주하겠습니다만 우리 향수 대한민국 제일 좋아하는 향수라는 곡 노래 부르신 가수 이동원 테너 박인수 그 박인수 교수가 그 향수를 녹음하고 난 다음에 국립오페라단에서 제작됐죠. 그다음 제명됐죠.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계셨는데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았던 그런 그 당시 관점 분위기. 그래서 타락한 음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여기에 유튜브에 이거 찾아보시면 그 김동진 작곡가님이 이 영화에서 이 1절 끝나고 2절에 같이 부르는 듀엣 부분인데 그 부분 육성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가고파 너무너무
대한민국 애창가곡 한때는 압도적 1위였다가 그리운 금강산 나오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곡파. 1933년에 김동진 선생이 작곡하신 이 가곡파에 대한 이야기는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이게 당시 32년도에 처음 발표됐을 당시의 신문기사, 맞춤법이 지금하고 다르죠. 이 두 곡을 연주해 주실 우리 테너 신재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옆 동네 원주에서 빌려왔습니다. 원주 출신이고 우리나라 지금 최정상급의 중견 연주자 분이십니다. 잘생겼어요. 꽃미남. 테너 신재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동무는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따가 떠나 살게 되려는고 온갖 걷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 대 얼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어리 펴 웃고 웃고 지내고자 그날 그 눈물 났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에 정말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관객분들이십니다. 이 가곡파는 1932년에 만들어져서 이 노산 이은상 선생의 친구였던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자기 친구의 시를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평양 숭실전문학교의 학생이었던 김동진이라는 학생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인 1933년에 가곡파를 작곡을 하게 되죠. 이 가곡파는 전체가 10개의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10수라고 그러죠. 1, 2, 3, 4수까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노랫말로 들으셨던 가곡파의 노래이고요. 이 나머지 글들에 언젠가는 곡을 꼭 쓰고 싶노라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게 무려 40년이 지난 1973년에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가곡파 후편이라고 불러요. 가곡파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 이 가곡파 후편도 곡이 정말 아름답습니다만 이 두 개를 다 연주하면 11분에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는 거의 길어서 너무 길어서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노랫말들도 우리가 지금 노랫말로 들으신 4수 이외에 나머지 5수에서 10수까지의 이 노랫말도 정말 주옥 같습니다. 잠시 이 노랫말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물라면 모래판에서 가재 거이랑 다름질치고 물들면 배짱에 누워 별해다 잠들었지. 세상 일 모르던 날이 그리워라 그리워. 여기 물어보고 저기가 알아보나 내 목의 즐거움은 아무데도 없는 것을 두고 온 내 보금자리에 가 안기자 가 안겨. 처녀들 엄이 되고 동자들 압이 된 사이 인생에 가는 길이 나뉘어 이렇구나. 이뤄진 내 기쁨의 길이 아까워라 아까워. 일하여 실어먹고 단잠 들어 죄 없는 몸이 그 바다 물소리를 밤낮에 듣는구나. 벗들아 너희는 복된 자다. 부러워라 부러워. 옛 돈무 노젓는 배에 얻어올라 치를 잡고 한바다 물을 따라 남영 들명 살거니나 맞잡고 금을 던지며 노래하자 노래해. 거기 아침은 오고 또 거기 석양은 져도 찬 얼음 센 바람은 들지 못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 알몸으로 살거나 살거나 돌아가 알몸으로 깨끗이도 깨끗이
제가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되게 좀 어리버리합니다. 사람은 되게 어리버리한데 요 가곡 이야기, 뭐 음악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조금 반짝반짝해집니다. 평상시에는 훨씬 더 어리버리합니다. 이 가곡파의 1973년에 이 곡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그 가곡파가 실렸던 노산시조집이라고 하는 원본입니다. 신문 기사고 노랫말이고 이 노산시조집이 1932년에 발행이 되고 너덜너덜해지는 채로 4판이 1900소화 14년도 있어요. 1939년에 발행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곡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가곡에 관한 책을 다 구입해보고 다 찾아보고 이러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이 자료들을 찾았는데 원본이 훼손된다 하여 열람도 안 시켜주고 그냥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 사진본만 볼 수 있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복사 신청하면 다 안 해주고 3분의 1만 복사해줘요. 당연히 세 사람 나눠갖고 복사 신청 저 했죠. 복사본은 다 받았죠. 그런데 늘 어떤 책을 보면 이 원본 사진을 찍어 놓아서 참 부럽다 이러고 있던 차이였는데요. 이게 너덜너덜해진 그렇습니다. 제가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고 그랬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적 같은 일로 이 가곡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노산시조집 원본을 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분 중고 서점에 어떤 분 이삿짐을 버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짐 속에서 이상한 옛날 책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혹시 쓸만한 건지 한번 보라고 그 중고 서점에 갖다 줬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노산시조집의 원본입니다.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졌고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겁이 나서 제가 열지를 못하겠어요.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 이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그 당시에 노산시조집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 이 글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작곡가 홍남파 선생이 한국 가곡을 17곡 지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 17곡 중에 자기 지인한테 부탁해서 만들었던 봉선하라는 처음 들으신 곡, 그 다음에 자기 친구 함효영 씨가 만든 사공의 노래, 아까 들으신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곡이 다 여기에서 이 글을 보고 감동을 해서 우리가 아는 가곡이 다 여기에 있어요. 옛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장안사, 또 달대로 다 다시로 사랑. 이분은 책을 쓰면서 여기에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된 설명 없이 쓴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설명을 붙여놓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홍남파의 사랑이라는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마소 타다가 남은 동각은 쓸 곳이 없느니라 탈진된 제 그곳조차 마저 탑이 오르니라. 그 앞에 이 글을 왜 쓰게 된지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날 토론을 했답니다. 토론을 하고 자기 친구는 사랑은 타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해봐도 다 못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친구랑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날 그 글을 썼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회차에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한 시대의 불색출의 문장가 문인이 이런 주옥 같은 글을 역사적인 글을 남겼고 이 글을 본 어떤 작곡가가 음악가가 거기에 곡을 입혔고 그 쓴 곡들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다 살아남아서 우리 학교 때 다 배웠던 노래 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공명을 일으켰던 그 소중한 원전 너무너무 가슴이 떨릴 정도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물론 거금을 들여서 사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분한테 거금 들여서 올려놨길래 배송지를 강원도 삼척 이렇게 주소를 적어놨더니 나중에 거기다 전화번호 적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삼척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런 책을 사시냐고. 제가 이 소중한 자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이어서 제가 어느 날 나중에 이 가곡 공부를 다 끝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삼척 시립도서관에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사진 찍어서 원본은 열람도 안 시켜주는 그 자료와 똑같은 원본이 삼척시립도서관에도 보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제가 서울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성악가분들, 정말 많이 교류했던, 잘 알고 지내는 훌륭한 성악가분들을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의 훌륭한 연주를 고향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 하나로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오늘 이 음악회를 열게 되었어. 그 단순한 소망 하나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너무 식견이 높으신 이 열린 마인드를 갖고 계신 우리 박상수 시장님이 흔쾌하게 이걸 허락을 해주셨고, 또한 정정순 의장, 시은정 의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관한 그 애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요거 하기 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의 4대 미인을 설명할 때 그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귀비, 왕소군, 서시, 초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얘기 아주 표현도 아주 재밌게 해요. 양귀비가 얼마나 이쁜지 그 언니야가 죄송합니다. 친구들하고 말하는 말투가 나와서 양귀비가 꽃밭을 거니는데 양귀비가 얼마나 이쁜지 꽃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꽃잎을 닫았다. 부끄러울 수 꽃화. 그래서 수화의 미모라고 합니다. 초선이 달빛을 거니는데 그 얼마나 자태가 아름다운지 달이 부끄러워서 구름 속에 가리웠다. 다들패 달월. 그래서 최고의 미모를 극찬하는 표현이 수화배월의 미모입니다. 중국 사람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해요. 왕소군이 길을 걸어가는데 날아가던 기러기가 놀래가지고 너무 이뻐서 날개짓 하는 거를 잊어먹었대. 그래서 기러기가 떨어졌대. 떨어질 락 기러기 낙안이라고 그러죠. 서시가 물가를 거니는데 이 물고기가 헤엄치다 말고 너무 놀래가지고 헤엄치는 걸 잊어먹어서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가라앉을 침 고기어 침어 낙안과 수화배월의 미모라. 이게 그 미모를 극찬하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침어 낙안과 수화배월의 미모를 가지신, 근데 이 주인공들이 전부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언제 이거 다 왔어요? 다 여기 오셨네. 아니 어느새 그 미녀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떨릴까요? 안 그러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울까요? 어떨까요? 제가요 지금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특히 이쪽은 더해. 표정들이 되게 심각하십니다. 우리 가곡 그러면 되게 첫 떠오르는 생각이 어렵다. 두 번째 별로 재미없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가곡이 어느 사이에 어렵고 재미없는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광고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그 원곡이에요. 내용 보면 엄청나게 심오하고 복잡할 것같이 생겼잖아요. 그거 아니고 여자의 마음은 되게 변덕스럽고 갈대 같고 막 왔다 갔다 한다, 뭐 하여튼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내용이 되게 심오한 줄 알고 가서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아주 전문용어로 아주 매력이 없어요. 내용이 아주 단순해. 두 번째 곡 라 치다델라 마노, 이게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이중창곡입니다. 이 이중창곡이 되게 여기 있는 이분이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임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참 아깝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러시아 사람인데 그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라는, 이 내용이 서양식 작업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이야기예요. 막 다가가서 니 내하고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꼬시면 여자는 애인 마제토가 있어서 안 돼요 막 이러다 밀당하다가 둘이 각자 밀당하는, 그러면서 막 남자는 계속 꼬시고 여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막 넘어가고 갈까 말까 이러다가 뒤에 가사에 안디암이라고 나오는데, 안디암이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여자도 따라오면서 갑시다. 이제 여자가 넘어오는, 아니 오페라 내용이 그렇다고 넘어오는 이제 그런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말 오페라가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게 아니라 내용은 보면 되게 재밌고 단순하다. 근데 남의 나라 말이고 남의 나라 발성으로 부르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씩 알고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맛보기로 잠깐 보시는데, 테너 선생님 라도나 모빌레 그리고 라츠다미노마노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 이중창은
이 오페라에 돈지오반니의 주연으로 실제로 주연으로 출연하셨던 소프라노 최윤정 교수님하고 그 오페라를 딱 한 번 봤던 관객 1 저하고 둘이서 이중창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원래도 잘 못하는 노래지만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나가지고 혹시나 삑사리가 나더라도 아 저기는 삑사리 내는 곳이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진정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 donna immobile, qual più mal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mabile, leggiadro viso, in pianto irligio e menzognero. La donna immobile, qual più mal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È sempre misero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 il cauto è il cuore, pur mai non sente di felice a pieno, chi su quel seno non li va amore. La donna è mobile, qual più marm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Di pensiero. La ci darem la mano, la mi dirai di sì. Vedi non è lontano, partiam ben mio da qui.
andiam mio bene andiam le pedali solar ogni innocente amore. 죄송합니다. 아이고 민구씨라.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복잡하고 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오페라 아리아도 오페라 뭐 이렇게 곡들도 사실 내용 들여다보면 진짜 매력이 없습니다. 다 단순한 얘기들 오히려 우리 가곡에 얽혀 있는 시어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그래서 장르는 취향의 차이이다. 수준과 품격의 차이가 아니고 장르는 취향의 차이이다. 그런데 그 스펙트럼을 하나씩 늘갈 때마다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트롯이거든요. 트롯 정말 좋아합니다. 남진 나훈아 할 때 나훈아 노래를 어릴 때 하도 많이 따라 부르고 잘 부르고 이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나훈아가 아니고 태훈아였잖아요. 다음 회차 때 또 그 다음 회차 때 가요곡 팝송곡들로 여러분들한테 다른 장르의 곡을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창곡 중에 하나 향수.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다음 회차에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마침 훌륭하신 성악가님들 오신 김에 제가 남성 삼중창으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향수를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시죠. 악보가 진짜 길어요. 입다 길어서 지금 펴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금 빛 게으른 오르는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고 계시는 그곳이
같은 검은 긴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랑처를 밟았으나 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늘 진리야. 하늘에는 성금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 까마귀 뒤집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여러분들의 환호와 정말 연주자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여기 오신 관객분들 정말 더 훌륭하십니다. 여기가 서울인가 삼척인가 지금까지 이런 음악회는 없었다. 다음 음악회 안내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음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미주 교수님 거물급입니다. 거물급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톤 박경종 교수님 두 분이 오십니다. 다음 회차에는 전혀 다른 곡들로 준비를 할 거고 혹시 여기 안 보이네요. 팝송 부르의 명곡 보랏빛 엽서에 불렀던 사람이 부르는 노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함께 부르는 시간 부르기고 앞서 지금 제가 잠깐 인사 말씀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한 조각 꽃잎이 휘날려도 내 아름다운 봄날은 줄어드는데 일편화비 감각춘 수많은 꽃잎이 휘날리니 이 어찌 사람의 마음이 심란하지 않으랴 풍표만점 정수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이 아름다운 날들을 즐기는 것이던데 세추물리 수행라 사람이 살면 고작 70년 산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인생 70고래히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 부대끼지 말고 마음 어그러지지 말고 이 아름다운 봄날을 즐기세. 잠시 상상 막상미 두보의 곡강 이수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즐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함께 부르는 곡 봄처녀는 이은상 씨 홍남파곡의 봄처녀는 계절의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희망을 노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제 다시 쉼표를 찍고 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점에서 봄처녀를 함께 부르시고요. 그 다음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씨 이흥렬곡 어머니의 마음은 뭐 더 말할 우리 어릴 때 다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3절 가사까지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3절까지 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의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천득 선생의 수필에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은 하늘이 준 축복이다. 자기 마음속의 어머니를 그리면서 이 두 번째 곡 함께 부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고향의 봄을 다시 같이 함께 제창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주자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옆에 사람 못 들어요. 그냥 맘 먹고 소리 지르면 돼요. 옆 사람 못 들어요. 꼴찌게 하지 마세요. 봄철이라 새오시네 새푸른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주이슬 집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님을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백년에게 오심인가 미안고 어리석으냐 나가 물어볼까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세운 나주의 쓴 마을 신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니라의 그것이 없다하니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걷고 알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삶 알을 사 그댈 사 자식 생각에 봄을 넌 이만 위에 주름이 가득 아래에 그것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안주 들어옵니다. 안주.
마음 아낌없이 일생을 자신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자, 다 같이 고양이 봄을 마치고 오늘 첫 번째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붉은 꽃대갈 가린 동네 에서 돌던 때가 그립습니다.